10월 2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라니티딘 사태에 대해 의료계가 식약처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니티딘 사태는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가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먼저 외국의 발표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는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50만 명에게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식약처가 스스로 알아내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를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속 대응도 미흡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라니티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열흘 뒤 입장을 번복하고 처방 중지 조치를 내려 혼란만 키웠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환자뿐만 아니라 약을 처방한 의사들 역시 피해자라며 식약처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현직 의사들이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올 예정인데요.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의료 전달 체계 붕괴 문제, 건보 재정 파탄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정책의 전면 중단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참고인으로 나오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논문과 관련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성형외과 유령수술, 산부인과 만모톰 시술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소송 문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K주 사태 등에 대해 관련 분야 의사들이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도서 벽지 주민이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의료계와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의협은 원격의료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진짜 응급 환자들이 위태롭다는 지적을 의료계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매년 55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 비율이 약 55%나 됩니다. 반면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비율은 평균 7에서 8%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대병원 응급실도 10명 중 4명은 경증 환자였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 전달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를 확실히 손봐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의사들이 모처럼 진료실을 벗어나 가을을 한껏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제1회 전라남도 의사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요. 의사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족구와 배구, 탁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를 즐겼습니다. 이필수 전라남도 의사회장은 그동안 여러 행사 중에서도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는 처음이라며 스트레스도 알리고 가족 동료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순천 청암대학교 운동장에는 회원들과 가족들, 아이들까지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남 의사 회원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